무당이 될 팔자였는지 귀신이 보였지만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전 고3 땐 이미 대학이라는 곳은 안 가겠단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학년 때와는 전혀 다른 3학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이 놀았다는 것이죠. 저와 같이 놀던 친구 시군과 같이 둘이서 학교는 땡땡이를 치고 난 뒤 사직동으로 놀러 가게 되었고 만덕에서 버스를 타고 사직으로 넘어가는 도중 터널을 지나 미남교차로를 다가갈 때쯤 지금의 롯데리아 건물 사이에서 무엇인가 빨간 형태가 서 있는 걸 목격하였고 멀리서 보았기에 저게 뭔가 싶어 자세히 보려고 눈살을 찌푸리며 그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곤 그것을 본 걸 후회를 하게 되었고 그것은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의 몸 여기저기에는 오만 칼에 베인 듯한 상처가 이리저리 있었으며 그가 서 있는 밑에는 새빨간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전 그때 그게 귀신인 줄도 모르고 사람인가 싶어 시곤한테 말했죠. 저것 좀 봐봐라. 저 사람 피 엄청 흐르고 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가? 라고 물었고 시곤은 제가 손짓하는 곳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입을 벌리며 순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그것을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리곤 서서히 그것이 저희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리며 저와 눈이 똑바로 마주쳐 버렸고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잘못 봤구나. 모른 채 할 걸 왜 그걸 봤지라는 마음에 재빨리 시곤의 머리를 돌리며 저 또한 시선을 돌려버렸고 전 그것을 본 걸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그것은 제 앞에 서 있었으며 전 최대한 그것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었으나 그것은 이미 제 눈앞까지 와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속삭이듯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엔 너야. 널 죽일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시고는 제가 갑자기 멍한 상태로 있는 걸 보고 절 때리며 정신 차리게 하였으며 그걸 계속 맞고 보니 정신이 들더군요. 그리곤 그 여자는 제 앞에서 사라져 버렸고 전 이 순간 들었던 생각이 이번엔 진짜구나. 정말로 위험한 것이 나한테 붙어버렸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진 할머니와 여고생 수호령이 절 지켰으며 웬만한 귀신들은 제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였고 온다고 해도 제 눈앞까지 당당하게 와서 이렇게 소름이 끼치게 한 적은 없었으니 저는 그 사실에 큰일이 났다고 여겨 시곤한테 아까 그것이 내한테 들러붙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시곤 또한 저의 수호령을 알고 있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시곤이 정양한테 연락해서 빨리 방법을 고민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노는 것을 포기하였고 다시 반대편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도중 저 멀리 버스가 오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시곤이 절 차도로 밀어버렸고 그 버스는 제가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오니 급정거를 했습니다. 다행히 전 거의 몇 센치를 두고 사고는 면하였습니다. 황당함에 시곤을 바라보는데 시곤의 눈은 이미 부여 있었고 절 보며 엄청나게 웃으며 하는 소리가 아깝다. 아까워. 죽일 수 있었는데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하였고 전 황당함도 있었고 화도 났기에 이상하게 변해버린 시곤의 면상을 엄청난 파워로 때렸으며 저 멀리 날아간 시곤을 보니 이미 정신을 잃어버렸고 전 시곤을 재빨리 챙겨 다음 버스를 기다렸고 버스가 오자 저희 집으로 가는 도중 전영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곤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전 정양에게 급히 전화를 하였고 이번 빨간 놈은 저번 만덕에 골목에 있는 귀신보다 더한 놈이라고 생각해서 쉽게는 안 넘어가겠구나 싶어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정양 또한 전화를 받는 도중 옆에 그 여자는 누구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전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니 정양이 하는 말이 네 주위에서 계속 맴돌면서 한 번은 가까이서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계속 죽인다라며 울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 도중 정영이 그것이 계속 외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귀가 아프다고 하는 거였고 재빨리 전화를 끊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시곤을 깨우고 버스에서 어리둥절해하는 시곤을 데리고 재빨리 버스에서 내려 지금까지 있었더니 시곤 네가 나를 죽일 뻔한 일을 이야기를 해주니
보통은 그런 일을 겪으면 대부분 생각이 나질 않지만 시곤은 전부 기억하고 있더군요. 시곤이 하는 소리가 제가 집에 빨리 가자고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버스를 타려고 앞으로 가는 순간 갑자기 제 등 뒤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버스가 오는 걸 보고 이 녀석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고 갑자기 귀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군요. 도로로 밀어버려. 이렇게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이지 단 한 번도 망설임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렇게 절 밀쳤고 전 어찌된 영문인지 누가 봐도 차도로 뛰어드는 상황이었고 그 주위 누군가가 봤더라도 전 버스의 치와 정상이었던 상황이었지만 전 그 상황에서 다행히 살아남아 시곤한테 죽방을 날려버렸던 거였죠. 그리고 시곤은 기절을 하고 지금 깨어보니 만덕이더랍니다. 이번은 진짜 위험을 감지를 했었고 분명 나뿐만 아니라 시곤도 위험할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시곤은 뼛속까지 기독교 집안의 귀신이라는 존재는 믿지를 않는 녀석이었고 자신한테 별일이 있겠나 싶어 그냥 그대로 집으로 가더군요. 전 혹시나 몰라 진짜 이상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전화하라고 당부를 해놨었고 그렇게 저는 정양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 집으로 올라가는 방향은 계속해서 오르막이 있는데 평소에는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면 진짜 온몸에 땀이 흐르다 못해 줄줄 샜죠. 이상하게 그날만은 그냥 평지를 걷는 듯하고 편하게 느껴지더군요. 이상하다 싶어 주위를 둘러보니 분명 시간은 이제 막 점심을 지난 낮 시간이었지만 제 주위는 계속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었고 제가 가는 길 또한 이상하게 계속 한 곳을 도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홀리는 거구나 싶어 재빨리 할머니와 여고생 수호령을 계속 머릿속으로 찾았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찾던 어느 순간 저 멀리서 빨간 여자가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제게 다가오는데 그 모습이 정말 저것이 다가오면 나는 죽겠구나 그런 느낌까지 들게 하였으며 전 계속해서 수호령을 머릿속으로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 빨간 귀신이 저와 3m 정도를 남기고 갑자기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니 할머니와 여고생 수호령 둘이서 제 앞을 막아서고 있었고 그 빨간 귀신은 더 이상 다가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수호령은 그 귀신을 막는 것조차도 버거워 보이더군요. 보통은 그것들이 다가오지도 못하는데 아예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던 귀신들이었는데 그 빨간 귀신을 막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에 전 정양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그 귀신이 만든 공간에 제가 누굴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렇게 그 귀신과 대치를 하고 온몸은 이미 땀에 흥건히 젖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제 손을 확 잡는 게 느껴지곤 주위가 다시 밝게 비춰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제 손을 잡은 누군가는 바로 정양이었고 제가 아까 전에 자기를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중 어디선가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느껴짐을 느끼곤 이상하다 싶어 재빨리 집에서 나와 아파트 구석구석을 뒤지며 내려오고 있었죠. 저 멀리서 제가 땀을 비오듯 흐르며 눈은 무엇인가 놀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굳어있는 모습을 보곤 제가 보고 있는 반대편을 보자 정양 또한 그것에 당할 뻔하였지만 자기만의 방법으로 제게 다가왔고 제 손을 꽉 쥐며 그 공간에서 풀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곤 정양이 물었습니다. 저녀는 어디서 데리고 왔냐? 저런 위험한 것은 나도 없애질 못하고 내가 덤벼봐야 오히려 나 또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고 일단 정양의 어머니한테 가자고 했습니다. 전 그때 그 상황이 다시 올까봐 정양의 손을 꼭 잡고 정양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어머님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도중 갑자기 문이 팍 열리며 어머니 어떤 금줄을 제 뒤쪽으로 마구 내려치더군요. 그리곤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며 계속해서 제 뒤쪽에 있는 공간을 내려치고 있었고 그렇게 몇 분이 지나 어머님은 진정을 하셨는지 절 보더니 저런 걸 왜 데리고 왔어?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장모님께서 호통을 치신 뒤 저를 집 안으로 정양과 같이 들여 보내곤 한참을 밖에서 이런저런 난리를 피우셨죠. 들어오시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런 것은 어디서 보고 너한테 저렇게 집착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버스에서 그걸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원한을 살 짓을 하였고 도대체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저 여자 네가 죽는 거 아니면 안 떨어지려고 하겠다. 너는 밖에 돌아다닐 때 조심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거기서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전 그 여자를 보았을 때 지금 그 여자의 혼이 완벽하게 죽은 영혼의 모습이 아닌 살아있는 혼, 일명 생명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살고 싶으면 그 여자의 살아있는 몸을 찾아서 그 혼을 같이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 몸이 어디 있는지 내일부터 같이 찾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정양 그리고 장모님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그 여자와 처음으로 만났던 곳으로 이동을 하였고 그 주변을 둘러 병원이란 병원은 다 둘러서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하루 이틀 그 사직동 주변의 병원은 어느 정도 다 둘러보곤 옆 동네로 저와 정양이 이동해서 하나의 병원에 들어갔죠. 하필 정양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병원 안에서 이상한 섬뜩함이 느껴지는데 이리저리 둘러보니 하나의 병실 앞에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서 있는데 전 그 자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갑자기 제 옆에 느껴지는 따뜻함. 옆을 돌아보니 정양이 제 옆에 서서 있으니 한순간은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리곤 찾았다고 장모님께 연락을 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이 오셨는데 그 병실을 보니 평소에는 본 적이 없던 정말로 화가 난 모습으로 그 1인 실문을 하고 열고는 그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장모님 뒤로 따르는데 갑자기 병실 안에서 이연아 어쩌려고 니년 딸을 저렇게 내버려둬. 지금 니 딸이 몇 명을 죽이는지 아는 거냐. 이렇게 큰 소리가 나 급하게 들어가 보니 그곳에서 병실을 지키고 있는 그 여자의 엄마한테 장모님이 쌍욕을 내뱉는데 그리곤 들리는 장모님의 말이 저를 패니게 만들기 충분한 말이었죠. 그 말인즉슨 니년도 무당인 년이 이 딸이 저렇게 악기가 되도록 나돌아댕기도록 가만히 냅뒀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전 솔직히 무당이라는 사람들을 장모님과 정양 이렇게만 봐왔지. 진정 다른 무속인이라는 사람을 처음 본 거라. 다들 정양이나 장모님같이 기가 세고 그런 귀신들을 혼을 내고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제 생각이 모두 망가져 버린 거였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저 정양 장모님 그리고 그 여자의 어머니 4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어머니라는 분도 자기의 딸이 생령이 되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라도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보고 오라고 내버려 두었죠.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2달이 되어 갈수록 어느 순간 그 하얗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젠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악귀로 되어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도중 저희가 등장한 것이었고 지금에서야 장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